저희 숙소는 정확히 아고다에서 1박에 51,000원에 예약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 위치가 라차테위역이라고 BTS 역에서 걸어서 한 7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곽도 아니고 나름대로 도심 쪽에 있는 그런 숙소예요. 여기 보시면 문이 이렇게 나름대로 튼튼하게 있고, 세면대가 이쪽 안에 있어요. 문 안에 있어서 거울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고, 여기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옷장은 없고 이렇게 옷걸이 있고, 뭐 락커도 그래도 있기는 있습니다. 침대는 이게 저희가 킹 사이즈로 주문을 했는데 보니까 싱글 두 개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부부 사이를 조금 이렇게 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침대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중간에 언제 한번 리모델링을 한 건지 새로 올린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아주 낡은 컨디션은 아니에요. 이렇게 침대 양옆으로 콘센트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네요. 에어컨이랑 TV랑 이렇게 있고 아주 민망한데 이게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뭐 이렇게 샤워실 부스처럼 돼 있어가지고 나름 분리가 돼 있어서 물 안 넘치게 샤워하실 수 있고요. 네. 뭐 사실 이거 뭐 그냥 뭐 이런 거죠. 그 5만 원짜리 숙소가 얼마나 우리가 잘 수 있는가, 인간답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거 있어요. 그 키카드 5만 원대에 이 키카드 없는 데 많은데 맞아, 여기는 키카드로 돼 있고 이거 2개 줘요. 2개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파짓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뷰가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맙소사 이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 고장난 줄 알았는데 여기는 창문을 못 여는 방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예약했을 때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한 몇천 원 싸가지고 이걸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원래 창문이 없는, 창문이 있는데 안 열리는 방이었어요. 네, 숙소 계단은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5만 원짜리라도. 요렇게 내부는 깔끔하게 돼 있어요. 뭐 약간 좀 어둡긴 한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깔끔한 편에 속합니다. 5만 원짜리 치고는. 그리고 그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5만 원짜리가 방콕 외곽 5만 원 기준이 아니라 그래도 방콕 도심 쪽, 완전 도심 말고 뭐 서울로 따지면 어쨌든 2호선 정도는 다니는 쪽, 그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수영장이 있어. 여기도 숙소 방이 있거든요. 여기는 창문이 있어요. 여기는 방들은 그렇게 디귿자로 있는데 여기는 이따 나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상당히 신식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5만 원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 네, 여기 나오면은 여기가 아마 식당 공간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둘러만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호텔 로비 따뜻값 나름 괜찮아요.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뭐 사실 호텔의 첫인상이 로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정도면 귀엽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호스텔 느낌의 이런 호텔들이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까 그 조그만한 수영장, 이게 작은 수영장이고 여기 있는 데는 이렇게 앞에 테라스가 있는데 이게 근데 이 테라스가 테라스 뷰네. 테라스가 이렇게 해서 테라스를 마주하고 있어. 여기 수영장인데 여기 욕조 같은 게 있고요. 예.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귀엽지. 저희 영상 많이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싼 숙소에서 머물러요. 저희는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비싼 데서 자기에는 좀 그래서 부담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3만 원대 숙소는 조금 인간다움을 포기해야 되고 4만 원대도 뭔가 좀 찝찝해요. 뭔가 좀 그래. 많이 좀 허술한 게 많지. 근데 5만 원대부터가 조금 이제 깔끔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방콕 도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가 5만 원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가면 그냥 좀 요런 길이에요. 그냥 메인 도로에 떨어져서 골목길에 있으니까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기 큰 건물 있는 데까지 걸어가면 이제 전철역 나오는 거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갈증이 나는 연두님입니다. 저희가 영상 올릴 땐 이미 이게 과거가 되겠지만 네, 이거 지금 7바트짜리 카카오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완전 좋아. 야 진짜 세상 좋아.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옛날에 이거 상상도 못했던 건데 아 진짜 세상 좋아졌다. 좋아졌어. 완전 시원해. 카페에 들어갑니다. 와 시원해. 천국이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방콕에서 숙소를 잡는 방법,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콕이란 도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작지는 않아요. 서울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조금 작은 편인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방콕이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여행을 가서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어. 그러면 동선을 짜야 되는데 생각보다 방콕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많이 걸린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숙소를 잡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콕의 도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도 도심이 있잖아요. 서울의 도심은 뭐다? 대략적으로 어디가 서울 시내야? 서울 시내? 대략적으로 그냥 강남. 아니 그거 맞는 얘기인데 서울로 따지면 2호선 안에 라인. 있으면 서울 가운데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BTS? 방콕은 일단 기본적으로 BTS 그리고 MRT가 있는데, BTS로 말씀드리면 BTS가 방콕의 지하철인데 그 사판딱신이라고 있어요. 강 밑으로는 사판딱신, 이쪽으로는 에까마이까지, 그리고 위로는 지금 저희가 머물고 있는 라차테위나 아니면 전승기념탑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안에 있는 곳이 방콕의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태국 여행을 오시면 보통이 한 5일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5일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근데 그러면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짧은데 여기도 가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태국 여행, 방콕 여행을 오셨을 때 많이 가는 데는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도심 쪽에 왕궁, 와다룬, 그리고 뭐 카오산 로드, 그 다음에 뭐 차이나타운 이런 쪽. 그 다음에 하나는 리버사이드, 아이콘 시암이고, 뭐 강 따라서, 짜오프라의 강 따라서 있는 뭐 이런 레스토랑들이라든지 호텔들이라든지 약간 휴양도 할 수 있고, 좀 뷰도 예쁘고 뭐 이런 곳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심 지역, 아속, 수쿰빗, 뭐 통로, 에까마이 이런 쪽. 거기는 이제 도심이니까 쇼핑몰도 많고, 그리고 또 뭐 예쁜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맛집이라든지 고급 호텔, 그리고 루프탑이죠. 루프탑. 태국 여행 오면 루프탑 꼭 가셔야 되니까. 그럼 결국엔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도심 지역, 그리고 리버사이드, 그 다음에 도심 지역. 그러면 이 3개 중에서 내가 어디를 많이 갈 건가, 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숙소를 잡으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리버사이드랑 구도심을 좋아해서 대부분 그 근처에다 숙소를 잡아요. 그리고 방콕 지도를 보시면
리버사이드랑 구도심은 도심에서 약간 서쪽에 있거든요. 서쪽.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도심 지역을 건너서 숙소를 이동하는 건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택시도 잘 안 잡히고 상당히 힘들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숙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건데 내가 외국인이야. 근데 뭐 홍대랑 연남동이랑 뭐 광화문 쪽이랑 을지로랑 명동 이런 데를 많이 갈 거야. 그러면 숙소를 홍대 근처에다 잡는 게 맞는 거지. 건대 쪽에다 잡아가지고 그치, 맞다. 홍대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도심이 있으면 사실 대부분은 구도심 쪽에 가서 뭐 와다룬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짜브라에도 한 번씩은 다 가시니까 도심에서 약간 강가 쪽, 구도심 쪽에 가까운 그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사실은 편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장기 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 건너편이나 에카바이 넘어서 온무시라고 하는 한 달 살기 되게 유명한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뭐 많이 가보고 있었는데 그런 쪽도 괜찮아요. 사실 BTS나 MRT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 여행자한테는 좀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단기 여행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좀 약간 멀리 있으면서 가성비 좋은 숙소, 로컬을 좀 느낄 수 있는 동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외곽에 잡으면 힘들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이게 라차테이도 그렇고 도심에 가까우면서 로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리면 올드타운이랑 리버사이드는 사실 좀 많이 겹쳐요. 이어져 있거든요. 사파탁신부터 해가지고 와다룬이랑 차이나타운이랑 뭐 카오산로드 여기까지는 많이 이어지고 동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 사파탁시, 그러니까 이제 방락 지역에 많이 머무는 이유가 거기부터 해서 이렇게 구도심이랑 리버사이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가신다 하면 그쪽에 숙소를 잡으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팁이다,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시내 나갈 때만 BTS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방콕의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동남아 오시면 이제 택시가 싸니까 택시를 많이 타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콕이 작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 그리고 사실 방콕 도심은 서울보다 길이 더 많이 막혀가지고 택시 타고 갈 때 오래 걸리고, 문제는 택시도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철로 10분 거리인데 뭐 30분, 1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택시를 잡는데 한 20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행할 때 뭐 계획을 하고 막 다니잖아. 근데 택시를 기다리면서 이제 막 하염없이 시간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너무 택시만 믿지 마시고 전철역, BTS나 MRT 근처, 그리고 태국은 수상보트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짜오프라야 강의 수상보트 타는 근처, 지난번에 그 사파탁신이나 방락 같은 그런데, 거기 아니면 지금 저희가 머무는 그런 선세보다는 사실 그것까지 고려해서 숙소를 잡으시지는 않는데, 걔도 근처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그 교통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프란 시즌이고 카오산로드를 많이 갈 거라서, 그리고 와사키도 저희가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에다 잡았어요. 소프라 때 카오산까지 갈 때 택시 못 잡을 수도 있고 너무 붐비니까. 근데 우나포트 타고 가면 이제 바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다 잡았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너무 택시만 믿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전철역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10분 정도까지는 걸을 수는 있는데, 한국이면 걷는데 사실 여기서는 엄청 멀게 느껴질지. 너무 더워서 힘들고, 땀을 거의 비 오듯이 흘려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안 되고, 수상보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여행의 재미도 올려주고, 그리고 진짜로 시간도 많이 단축해주고 그렇게 된다. 우리 지난번에도 사파탁신에서 거기 이제 사톤피어라고 하는데
타워상 가고 이럴 때 사실 차이나타운도 그렇고 택시 타는 거보다 훨씬 낫지. 그게 더 편하고 편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재미도 있고 그 길이 루-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 루트로 여행하시면 좋은 것 같아. 괜찮아요. 그건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보트 타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콕은 생각보다 큰 도시라는 거. 생각보다 큰 도시고 서울로 따지면 2호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산파탁신이랑 라차테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엥까마이.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숙소를 구하시는 게 일주일 여행하실 때는 좋다. 그리고 내가 많이 가는 곳이랑 가까운 쪽에다 숙소를 잡으시고, 그리고 올드타운이랑 짜오프라야는 리버사이드는 많이 겹치니까 그쪽을 좀 동선을 잘 짜보시면 상당히 또 유용하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많이 가는 곳이 있는데 이 숙소가 좋다고 해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된다. 맞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거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숙소를 잡으시고, 그리고 맛집을 가거나 여행 루트 짜실 때도 가급적이면 도심지를 지나가는 노선은 동선 안 짜시는 게 좋다. 도심을 지나실 거면 지하철 타고 가시는 거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택시로 이동하시면 좀 많이 힘듭니다. 많이. 뭐 택시가 안 잡혀요. 택시도 안 잡히고 안 가려고 하고 잡히지도 않고 피로도가 올라. 그런 거지. 그 오후 6시에 인천에서 강남 가는 택시 타려고 하면 안 잡히는 거지. 새벽 시간은 잘 잡히지. 그지. 근데 안 막히면 네.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안 잡힌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숙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10몇 년 동안 태국 여행을 뻔질하게 다녔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태국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 살면서 태국 많이 왔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내를 드린 거고요. 즐거운 태국 여행 되시고 즐거운 태국 여행 되시고 항상 태국에서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천천히 즐겁게 여유 있게 그런 태국 여행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BTS 지나고 여기는 운하보트도 지나는 그런 상당히 교통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뭐 영등포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트 오는 거 기다려서 뛰려고 그랬는데요. 더워서 카페로 이미